네, 여기 보시면 이 또 한 방송이 하나 있는데 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제 일 음. 주일 동안 삼시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은 당신에게 벌어지는 아. 일이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했는데 음. 말 그대로 삼시세끼를 편의점에 파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도시락을 먹든 라면을 먹든 뭐 김밥을 먹든 뭐든지 이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음. 보시면 이 4 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일 주일이 지난 후에 대부분의 건강 수치들이 안 좋아졌어요. 일 그러네요. 주일 만에도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안 좋아졌던 게 혈당, 약간 음. 전당뇨 증상이 나타났던 분도 있었고요. 혈압, 콜레스테롤 부분이 특히 안 좋아졌고 염증 수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아진 두 분이 계시죠. 근데 특이하게 이 체지방만 쪼끔 늘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별로 나빠지지 않았던 참가자가 있었어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른 체격에 식사량도 좀 많지 않고 채식 위주로 하셨던 아. 분인데 편의점 음식을 보니까 오히려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어서 아. 오히려 이렇게 영양 그 밸런스가 좀 맞춰진 경우도 있었어요. 음. 이건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그래도 그 방송에 나왔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상시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좀 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좀 먹어라라는 조언을 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일단 일기를 보면 좀 음. 많이 안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제 다음 그런가요? 보시면 "평소에는 배가 고프면 그때그때 식사했는데 끼니를 맞춰 먹으려니 은근히 피곤했습니다." 아.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편의점 음식을 먹지만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먹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냥 뭐 편하고 내가 해 먹기 편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먹는 거고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가공식품들이. 보통 이게 이런 식품들은 나트륨 함량도 높지만 당분의 함량도 같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좀 짜다 보니까 물이 많이 먹히고 또 음. 화장실 가지 못해서 배가 꽉 찬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네요. 섬유질의 섭취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음. 싶네요. 이분 여기도 선생님 비슷하네요. 화장실을 음. 다녀와도 속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점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를 꼭 사셨어요. 그 음. 금액에 맞춰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음료 뭔지 아실 거예요. 1,000원짜리 1000ml짜리인데 복숭아 맛 나고 하는 그 음료수 있죠, 짠 거. 그런 걸 음. 꼭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물을 사야 하는데 아. '같은 돈이면 물을 사기가 좀 아깝다. 맛있는 거 아. 음료수를 사지.' 그럼 아.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음식도 굉장히 고칼로리에 고지방에 고당분에 우리가 그렇죠. 음료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고과당 가장. 음료수까지 먹으면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분도 그쵸. 처리해야 돼. 식품 첨가물도 처리해야 돼. 어휴. 그 과당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쌓이셨겠어요,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시긴 하셨어요. 예. 좀 복부지방.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분들 후기를 보니까 제 과거 경험들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가 중학교 1-2 학년 때 이제 좀 집에서 먼 학원을 좀 다니면서 그때 이제 간식으로 편의점 음식들을 좀 사 먹었거든요. 거의 그때 4끼 정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먹고 그러니까 편의점에 저녁 겸 간식, 저녁 같은 간식을 좀 먹고 그때가 지금 봐도 '아 이게 누구지?' 할 정도로 세대 몸무게를 찍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먹었던 시기가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독립해서 회사 다니면서 초반에 뭘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우니까 아침을 편의점 음식으로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입원까지 하게 된 음.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녁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 그때 한 달 정도 평일에 그 학원 가는 날에는 항상 한 달 정도 라면을 먹은 적이 있는데 네. 한 달쯤 되니까 속이 너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었나 봐요. 신물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식도 부분이 막 답답하고 막 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음. 그 당시에는 '아 라면을 많이 먹었으니까 라면 때문에 그렇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음. 라면을 안 먹고
그다음에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시락을 쌌든지 뭘 다른 걸 먹었겠죠. 네. 그다음에도 뭐 편의점 많이 먹었죠. 이제 얼마 이 아당줄 식단을 하기 직전까지는 정말 편의점이 정말 주식이었어요, 저는. 근데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는 살이 찌는 거, 그리고 뭔가 이제 염증 질환, 이제 그렇죠. 관절염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낫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음식 때문일 거라는 상관관계를 전혀 생각도 못 했다라는 거. 이렇게 저희 둘의 경험담만 뒤져봐도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을 많이 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편의점이 가장 성행할 때가 한 저녁 시간에 그 학원가 근처에 편의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음식을 저녁으로 이제 학원 스케줄이 거의 그렇게 한 15분, 20분 안에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대요. 뭐 대치동 뭐 이런 그런 강남 뭐 이런 데서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학원을 다니고 정말 그 먹는 시간을 짧게 15분 안에서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때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걸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대치동에서 가정의학과 하시는 의사 선생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애들 공부 잘하라고 대치동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어떤 뭐 무기력증이나 심한 피로감, 장 문제, 뭐 변의 문제라든지 좀 이렇게 브레인 포그 이런 거에 대한 상담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공부를 잘하려고 이 동네에 왔는데 왜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원인은 이제 정말 이런 음식인데 엄마들도 애 공부를 위해서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먹도록 타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그러게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편의점 음식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편의점에 가면 어떤 음식을 좀 선택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제가 몇 가지 골라봤는데 사실 가장 뭐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메뉴는 삶은 계란 그리고 치즈 종류일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은 안 먹어요. 너무 왜요? 제가 많이 사 줘 가지고. 근데 만약에 성조숙증이 있거나 뭐 이런 또 네. 여아들은 치즈는 음. 조금 너무 자주 안 먹는 게 또 좋을 것 같긴 해요. 성분 좋은 삼겹살도 가끔 파는데 간식은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뭐 자기들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뭐 뜨거운 물 받는 건 아직 못 먹는데 이거 사실은 아침에 좀 저희가 늦게 일어나 가지고 밥을 못 먹고 나왔어요, 집에서. 아,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먹자. 예전 같으면 김밥을 하나 사 왔겠지만 이제 제가 이걸 아니까 이제 김밥을 못 사 먹이잖아요. 네. 애들이 계란 치즈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얘들아 그럼 고기를 먹자." 해 가지고 아침 대신. 머릿고기 팔아요, 머릿고기. 안 음, 데워도 돼요, 그거는. 어, 그래서 뜯어 가지고 안에 있는 새우젓 좀 뜯어 가지고 가는 차에서 한 점씩 먹이고 그 음료수 이제 아몬드 우유 하나씩 먹고 그러고 간 적은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애들이. 잘 먹었어요. 좋은 팁이네요. 요거는 이제 음. 그다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골라주셨네요. 네, 이것도 그냥 사실은 저희 애들이 편의점 가면은 잘 고르는 게 요 밤하고 고구마. 고구마. 요거 이제 뭐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밤 100% 고구마 100%니까 원하면은 사 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밤이 100%인데 껍질 깔 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깔 수는 없잖아요, 이 그렇죠. 가공식품이. 그래서 아마 밤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껍질을 깠을 텐데 이게 아마 캐리오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다른 거 엉뚱한 거 사 먹느니 이게 좀 낫겠다라는 맞아요. 거고. 자연 식재료로 된 그나마. 네. 편의점 좀 큰데 가니까 음, 아침에 과일도 있더라고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포도 시즌 되면 포도도 좀 소량으로 포장해 네. 놓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샌드위치 먹을 바에는 그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오징어 100%는 음, 사실은 쪼끔 질겼어요, 애들이 먹기에는. 100% 예. 오징어가 근데 거의 없긴 하던데요. 편의점에. 네. 한 번씩 있는데 애들 먹기에는 너무 말라서 좀 질기고 해서 별로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의 타협을 할 것인가? 타협하려
만한 수준의 것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저는 네, 이 정말 그런가요? 오징어 100% 뭐죠? 음. 낚시로 잡은 울릉도 오징어 100% 말고는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여러 개를 봤는데 음, 그중에 타협을 할 수가 맞아요. 없었어요. 대부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육포도 아, 마찬가지. 육포도 식품 첨가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도 맞아요. 초기에는 잘 못 모르고 잘 사주고 음, 치즈하고 제일 많이 사줬던 게 육포인데, 아이고 식품 첨가물이 막 한 5줄, 6줄, 10줄까지 맞아요.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정말 최소한의 이 고기랑 약간의 설탕만 들어간 육포를 발견했어요. 오, 그래요. 근데 너무 비싸고 너무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 먹기에는, 제가 먹기에도 너무 비쌌는데 애들이 사 먹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확실히 원재료의 질이 좋으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아, 단가가 올라가는구나. 사실 편의점 음식이라 해도 정말 이제 소비자들이 딴 음식만을 찾지 않고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질 좋은 음식을 조금 찾는다면 좀 더 네.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편의점 관계자분들 좀 좋은 식품 많이 만들어 주세요. 클린한 식품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싸도 사 네. 먹을게요. 네, 오늘은 편의점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편의점을 이용하지 말자라기보다는 편의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걸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편의점에서 우리 먹을 만한 간식들 뭐 발견하시면 아당줄로 많이 제보해 주세요. 많이 네. 공유해 주시고요. 몸 튼튼, 키 쑥쑥, 뇌 똑똑, 아당줄 실천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먼저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